북한군은 현재 전쟁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도 북한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1분 안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일보 주석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북송돼서 감옥 한 6개 경험을 하면서 2002년도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은이 부쩍 한국은 민족이 아니다 선포했고 또 그리고 통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호전적 발언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한국을 공격하겠다. 얼마 전에도 서해에 나와서 얘네를 인정할 수 없다. 적들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하라 얘기도 하고 또 영토 평정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 전쟁에서 한국 먹어버리겠다 이런 호전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전쟁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쟁은 하지 못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남 도발은 할 수 있다. 포사격 정도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을 공격하겠다, 위협을 조성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일단 국내 정치용으로 당장 전쟁 터질 것처럼 긴장되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야 곧 전쟁하는데 니들은 어떤 불만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내부 공포 통치용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한국을 향해서 포를 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격해서 북한 영토를 향해서 또 공격하면 봐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으니까 어떤 불평불만도 말고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김정은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우리도 많이 써왔던 수법 아닙니까? 김정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통일을 포기했다. 이 말은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제는 졌다. 더 이상 공격에서 먹을 의도가 없고 힘도 없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워낙 막강하면 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방어가 들어가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폐쇄했는데 안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때려부술 명분이 필요한데 이걸 전쟁 공포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부터 9살짜리 김주애를 계속 데리고 나옵니다. 후계자 구도를 완성을 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3대까지 해놓고 또 4대? 그런데 더구나 9살짜리 여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여자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돼? 기가 막히죠. 수근수근 거리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전쟁 공포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의도적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내부적 정치를 위한 발언이다. 이런 것을 명백히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다가 전쟁 터질 것 같다? 시선이 그쪽으로 가겠죠. 사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터진다니까 사람들이 진짜 전쟁 하냐? 좀 제발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시선이. 그러니까 김주애를 향했던 시선이 야 언제 들어오지? 언제 전쟁 나지? 이런 것만 지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준준 전시 상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준전시 상태는 우리말로 하면 계엄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모든 게 통제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처벌도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 명분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포탄이 날아오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한국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집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계 넘버원은 미국인 것은 이건 누구도 토달할 필요가 없죠. 2위부터 조금 애매해집니다. 2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쩔쩔매는 거 보면 지금까지 사회주의 군사력이 뻥튀기 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까지 온갖 선진 무기들 많이 만들고 거기다가 전쟁하게 되면 정말 우크라이나가 그때 세계 22위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2년째 전쟁 끌면서 확실히 매듭을 못 짓고 있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는 족족 격파되고 함대 이런 거는 동원도 안 시킨 상태에서 벌써 흑해함대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니까 러시아 군사력이 별것도 아니구나. 솔직히 저는 러시아를 보면서 한국군과 러시아군이 한반도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러시아가 뻥 스펙이 너무 과장된 2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리다시피 사회주의권의 뻥스백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중국제 물건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데 무기라고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중국도 3위? 이것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4위가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는 솔직히 병력 비교 평가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을 측정하는 기관에서 평가할 때 영토 면적도 들어가고요. 경제력도 들어가고 제일 중요하게는 인구도 들어갑니다. 인구가 들어가면 중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 아무리 군사력이 발전했다고 해도 중국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13억 어떻게 다 이깁니까? 그리고 5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기존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서방의 열강들보다는 우리가 세다. 근데 실제 센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빼놓고는 다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 방위력을 따졌을 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 수도에 벌써 1,000만 명이 살고 수도권 포함하고 인천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점, 모든 남자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50살, 60살 고령자들도 총을 들고 정말 잘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로 공격해 왔다. 2,000만 명에서 남자들 상비군을 순식간에 500만 명 군대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 가서 자, 포 좀 쏴본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바로 포병 한 개 대대는 순식간에 모집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수도권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저거 막 부셔고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군사력을 이건 미국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꼭 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무기가 없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를 꼽으라면 저는 현무포 그리고 스텔스 비행기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역시 참수작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북한군의 사명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당의 군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입니다. 이건 뭐냐? 북한군은 가병입니다. 주인님을 섬기는 군대 아닙니까? 북한군은 주인님만 죽으면 끝나는 거죠. 왜 싸워야 되는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과 민족? 아니 한국이 들어가면 잘 사는데 굳이 목숨 바쳐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사수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는 우리 주인님 모가지 따를 수 있는 무기, 참수작전에 쓸 수 있는 무기, 그게 뭡니까? 현무포. 아무리 땅굴에 들어가도 요즘에 탄두 중량 8톤의 현무 미사일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100m 들어가서 지진을 일으키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다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아마 북한에 제일 무섭겠고 그리고 스텔스 비행기는 김정은이가 원산 별장에 가서 여름에 수영도 치고 그러는데 조용히 들어가서 언제 들어간지 모르고 그냥 모가지만 딱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가 무섭다는 거죠. 북한이 유일하게 한국이 없는 우월한 무기를 갖고 있다면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군사력 비교로 이렇게 삼으면 핵을 쓰면 어차피 한국은 집니다. 핵 한 방이면 뭐 서울이 날아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가 불가한 거거든요. 근데 핵이랑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죠. 러시아도 지금 병력이 수십만 명이 전사하고 부상하고 이렇지만 우크라이나 못 먹어 쩔쩔매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한 발도 못 쓰지 않습니까? 전술 핵무기, 포탄에서 넣어서 특정 지역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전술 핵무기조차 못 쓰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핵무기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무기에서 봤을 때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군 하게 되면 일단 북한 공군은 저는 반나절도 못 버틴다. 우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전투기가 800여 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1947년도 생산된 말하자면 미그 15, 17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그거 뜨지도 못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800기고 북한 공군 과연 뜰 비행기가 몇 대나 있을까? 김정은도 모를 거다. 지가 다 뛰어봤어야 알지. 김정은이가 공군 시찰 나가면 나오는 비행기 딱 몇 대 안 됩니다. 비행기 옆에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다녀간 비행기, 김정일이 다녀간 비행기, 이번엔 김정은 다녀간 비행기 똑똑똑 빨간 글씨로 다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용 몇 대는 행사용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고물들이다. 그래서 북한 공군에서 가장 최신의 전투기는 미그 29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처음에 수입할 때 김일성 이제 80년 중반에 들여왔는데 미그 29의 초기 모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7대인가 들여왔는데 그동안 훈련하면서 떨어지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 뭐 한 열 몇 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력기가 미그 23, 21인데 1950년대, 60년대 만든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다 넘어서 골골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아직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행기니까 북한 공군에서 훈련 못합니다. 왜냐하면 추락할지 모르거든요. 김정은이가 갑자기 열받은
떴는지 북한 공군 모든 비행기 몽땅 띄워보라 이랬습니다. 다 띄었다고 자랑하는 거 보니까 한 100대가 떴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포토샵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 몇 대 떴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북한 전투기들이 다 뜨면 항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떴는데 막 추락하는 것도 나오고 고장나서 기지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있고 이거는 뭐 뜨자마자 죽습니다. 우리 전투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도 있지만은 주로 F-15, 16 이런 비행기들이 주력인데 여기에 탑재된 레이더 같은 경우가 북한 미그 29 초기 모델이라 해봐야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40km 못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100km 밖에서 북한 비행기가 떴다는 걸 다 보고 거기다가 조기 경보기가 다 있지 위성에서 내려다보지 하다 보니까 딱 뜨면 북한 비행기는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비행기가 떴다고 가정하는 경우고 저는 뜨지도 못한다. 왜? 우리가 현무 미사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들어가면 거의 지진급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땅을 다 부셔버리죠. 저는 뜨지도 못한다. 근데 북한 해군은 더 암담합니다. 북한 해군은 1960년대 진수돼가지고 사용하다가 중고로 내놓은 중국제 잠수함이나 함선들을 아직도 주력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또 다니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원래 함선은 30년이면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것도 6, 70년짜리를 아껴서 보관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해군 포사격을 하라고 하면 지금 가판이 쩍쩍 갈라진다고 합니다. 너무 낡아서.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육군에서 우리가 항상 장사정포가 위험하다 하는데 이거 장사정포의 공포는 너무 과장된 것이고요. 뭐 수도권에 시간당 15,000발 쏜다 뭐 이렇게 보도되면 그러면 우린 죽는다 하는데 아이고 1시간 동안 15,000발 쏠 때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시간에 30만 발, 40만 발을 쏟아부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사정포가 포사격을 개시한 순간부터 우리는 1분 안에 매 포마다 155mm 포탄을 10발씩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당하지도 않아요. 북한에서 정말 장사정포 일제 사격을 하려면 갱도에서 다 끌고 나와서 거기는 또 자동 장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포탄 넣고 구리수 벗겨내는 데만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손으로 삥삥 돌리면서 포장이 그 깃발 들고 조준 어찌건 복잡하게 노는데 그거 준비 기간만 5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모든 갱도에서 포들이 쭉 나와서 한국을 향해 겨눴다. 그러면 우리 정찰기로 다 내려다보고 위성 다 내려봅니다. 우리 정찰기 왜 사옵니까? 그 비싼 거. 대당 뭐 한 3천억, 4천억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다 내려다봅니다. 아, 북한군이 포를 다 꺼냈네? 그러면 우리도 다 포를 꺼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초탄을 발사하는 순간 우리 대형 사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 포병은 첫 발 쏘고 다 달아나야지 거기서 두 번째 발 쏘겠다고 장전하고 있느라면 그 사이 다 죽습니다. 10발씩 들어가 꽂히는데 그러니까 15,000발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날아오는데 저는 그것도 못 믿겠습니다. 북한 포가 얼마나 고물들입니까? 포도 낡았지만 포탄도 보관 관리가 안 돼서 전기가 없으니까 습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탄 화약이라는 것이 습기를 먹으면 사거리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수입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발표한데 북한 포탄의 절반이 불량품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절반까지 불량품인지 모르겠지만은 10발 싼데 한 발만 불량이라도 포병들은 겁이 납니다. 이런 불량품 가지고 지금 우리가 떨고 있다. 그리고 뭐 전차군단 내려오고 기계군단 못 내려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북한의 전차군단은 우리 포탄 세례 맞을까봐 저기 사리원 이쪽에다가 배치했는데 한반도는 내려올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성, 서울 그리고 평양 이 축선으로 따라서 도로를 기동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격을 안 하더라도 북한제는 그냥 알아서 고장이 납니다. 심지어는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할 때 그래도 제일 좋은 탱크를 9대 골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다가 한 대가 또 고장나서 연기 풀풀 쏟고 빙빙 돌아가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북한에서 생중계를 안 합니다. 녹화 중계를 하죠. 그렇게 9대도 못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탱크라는 것은 한 대가 또 고장나 서버리면 뒤에 탱크들이 못 나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서 뚫어다가 앞에 탱크들이 막 고장나 서니까 거의 뭐 40km로 늘었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탱크를 드러내야 되는데 북한이 과연 그 탱크를 드러낼 장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계화 군단은 우리가 굳이 제거 안 해도 오다가 턱 고장나서 멈춘다. 제가 북한에서 탱크병으로 10년 동안 근무한 군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10년 동안 탱크 몇 번 몰아봤냐 했더니 3번 몰아봤대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몰아봤냐 하니까 4km 한 번 몰고 500m 2번 몰았대요. 그래서 4km는 어떻게 가냐 하니까 수리하려고 기차까지 끌고 나간 게 고작이고 500m는 그래도 또 굴러가는지 보려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꺼내서 보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몰아봤어야 알죠? 그래서 북한군은 장비도 노후화됐을 뿐더러 서울을 향해서 진격하라 하면 탱크병들이 내려오다 다 굴러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탱크 자체가 워낙 낡아가지고요. 자동 조준이 되는 게 몇 대 없습니다. 손으로 그 열심히 돌립니다. 근데 우리는 K2만 해도 사거리가 2km 아닙니까? 북한 탱크는 극상에서 1km도 안 나오는 뿐만 아니라 포탄도 한국 K2 관통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사 탱크 대 탱크끼리 맞섰다 해도 우리는 2km 밖에서 거의 백발백 정도 들어가 맞는 자동 조준 장탄 다 돼가 들어가는데 북한 포병들이 손으로 뭐 좌표 돌려 막 이럴 때 우리는 탄이 다 들어가서 깐다. 근데 실전에서는 한국 전차를 볼 일도 없다. 왜? 아파치 한 대가 뜨면 거기 뭐 히드라 로켓 같은 게 72발 거기다가 뭐 헬파이어 미사일들도 있고 그래서 아파치 한 대만 뜨면 북한 전차 80대는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가 한 서너 대만 떠가지고 산 뒤에 숨었다가 미사일을 날리면 북한 전차 부대는 길이 막혀서 못 나온다. 더구나 북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도로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몇이 안 되는 데다가 더구나 강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리 몇 개밖에 없습니다. 다리 하나에 미사일도 아깝죠. K9 한 방씩 박아주면 다리가 끊어지면 북한의 도하 수단이 별로 없어요.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차 부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또 북한 포병 못지않게 특수부대의 위협을 너무 과장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특수부대라는 건 후방 침투죠. 자, 그러면 북한의 특수전 능력을 한번 살펴보자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방백서에는 북한군 병력에서 특수전 병력이 2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뻥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특수전 병력은 전체 병력이 5% 미만이 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특수전 병력을 뽑아서 그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북한 병력이 우리 국방백서에는 12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다. 북한도 실제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군대 열심히 뽑아내고 이 국방백서가 엄청 뻥튀기 됐다는 대표적 사례가요. 몇 년 전부터 북한군이 뭐 120만 명, 130만 명 줄어 안 들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북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북한 군 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재작년에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럼 30%가 줄어야 되는데 또 늘었대요. 국방백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열심히 돌려봤더니 북한군 병력은 7,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은 자기들 병력을 120만 명이라고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해주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날 지경이죠. 우리도 병력 감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북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20만 명은 항상 건설에 동원되죠. 아파트 건설장 가면 다 군인들이 건설합니다. 얘들은 뭐 싸우려고 뽑아놓은 거 아니고 일단 남자들 다 뽑아다 건설장에 보내는 거죠. 20대 애들을. 그래서 실제 최전방 전투력이 있는 군 병력을 꼽으면 한 50만 명이나 될까? 그런데 20만 명이 특수부대 말이 됩니까? 우리 이론상 따지면 한 5%면 한 2만 5천 명이라도 충분한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부대를 특수부대라고 보니까 심지어는 뭐 경보병 부대라는 게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중장비가 모자라니까 그냥 배낭 하나 총 하나 지고 그게 뭐 테러범들이나 다름없어요. 먹을 거 3일치 주고 총알 좀 여주고 자 남조선 나가서 싸우라 열심히 뛰어내려오는 그런 부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부대보다 더 못한 그런 건 특수병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어쨌든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전 병력의 핵심은 우리가 폭풍11군단 근데 이거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특수작전 무슨 종합군인지 해가지고 하나 군단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나와서 몇만 명 소속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대의 실체는 여러분들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폭풍군단이라고 알려진 특수부대들을 양강도 해산에 가서 주둔시켰습니다. 탈북자 막으라고 그래 가서 주둔했는데 또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또 카메라를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 찍어왔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요 특수부대가 고사하고 우리 중학생들이 가붙어도 이길 것 같아요. 키가 작고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왜소한 애들이 주먹 두드리는 훈련을 하고 뭐 어찌고 해도 체급을 못 당가 체급을. 그러니까 특수전 병력이라 해봤자 키 160 몇 cm 되는 애들이 한국에 뭐 한 최소 10cm 이상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전 병력이 20만 명이든 2만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수부대는 후방 교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타고 들어옵니까? 걸어서 들어온다? 아니 휴전선 우리가 다 내려다보는데 걸어서 한 개 여단 줄 서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10만 명의 뭐 공수부대 아니 비행기가 없는데 뭐 타고 내려옵니까? 북한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질 수 있는 침투형 비행기가 AN2기 이 비행기로 말하면 1943년에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서 쓰던 비행기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농약 뿌리는 비행기입니다. 날개가 2개 붙어있는 복엽기죠. 이거 타고 들어온다는데 여러분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보통 특수부대 12명 태운다고 합니다.
합니다. 12명 태워가지고 내려오면 속도가 200km도 안 나고 한 120km 정도? 근데 이게 레이더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엔진을 철로 만들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엔진 본 적이 있습니까? 엔진이 또 오면 우리 레이더에 다 보입니다. 거기다 또 뭐 골짜기 타고 내려오면 안 보인다 하는데 천만에 우리 또 위성에서 다 내려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투형 비행기 400여 대 갖고 있는데 400여 대도 너무 가장됐겠죠. 국방백서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100대 뜰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냐? 평북 구성에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서울까지 날아오려면 적어도 시속 120km로 한 3시간 날아오는데 그건 우리 다 내려다 봅니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이렇게 보는데 그 건물들이 저는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비행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러면 120km짜리를 우리가 못 막습니까? 얼마든지 막습니다. 우리가 요즘 미사일 기술이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을 우리가 격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도 우리가 맞추는데 시속 120km짜리 털털거리면서 요란하게 내려오는 그 비행기를 우리가 격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보면 천궁이니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격추시킬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웃긴 것은 자 400대 특수전 병력 12명 탄다고 하면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병력은 5,000명 미만이겠죠. 그러면 10만 명 침투시킨다는데 10만 명 싣고 오려고 하면 왕복 40회 해야 됩니다. 저는 40회 뜰 수 있는 북한의 수송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번 뜨기 전에 두세 번 만에 다 고장나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못 타고 들어오는데 잠수함 얼마 못 합니다. 그거로. 그래서 특수전 병력 20만 명이 후방에 침투해서 하는 거는 잊을 수 없다. 또 설사 특수전 병력이 한국에 들어왔다 칩시다. 몇천 명이 뭘 하겠습니까? 총만 들고 들어오면 우리 또 민방위 부대들 정말 우리 다 군대 갔다 온 전투력이 좋은 부대입니다. 산에 가서 북한 대남 간첩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정말 힘들어서 못 가겠다. 우리가 산에 너무 울창해가지고 녹화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잡초들 거의 안 베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뭐 1968년도 김신조 일당들이 들어올 때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속 뭐 4km, 5km 막 뛰라면 뛰란 대로 뛸 수 있는데 요즘에는 잡초가 너무 우거져서 열심히 북한에서 뛰는 훈련을 받았는데 한국 오니까 뛰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멀리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요즘에 우리가 적외선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치 헬기가 쭉 떠서 적외선 쫙 쏘서 보면 특수부대가 밤에 흰점으로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3일이 먹을 게 거덜나지. 그럼 한국 슈퍼털러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북한 특수전 병력들이 과연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할까요? 쟤들은 한국이 가난하고 헐벗은 대한민국 남조선을 구해야 되겠다고 훈련받은 사상 세뇌된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슈퍼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전 처음 본 뭐 라면 하나만 쌓여있어도 돼요. 쟤들이 그 맛에 빠져가지고 목숨 내댈 생각이 다 사라질 것이다.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제가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북한 탈북민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한국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이 돌아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거짓말이었는데 근데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내가 20살인데? 아니 억울하잖아요. 라면 좀 더 먹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싸울 의욕이 없다. 그래서 특수부대가 다 들어와도 저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특수전병력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굴 위협을 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없다고 거의 단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제4땅굴까지 있지만은 이 땅굴들이 1960년대부터 70년 중반 사이에 뚫다가 그때는 베트남 전쟁 때죠. 베트콩들이 땅굴로 재미 보는 거 딱 보고 김일성이가 야 우리도 땅굴 좀 뚫자 해서 뚫고 내려오다가 비무장지대에서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통선 넘지도 못하고 다 걸렸어요. 소리가 다 나서. 그래서 그때 세계 발견된 거 90년도에 하나 더 발견됐지만은 그것도 뭐 뜯어놓고 보니까 70년대 파던 땅굴이다. 그러면 북한 땅굴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 땅굴을 팔 능력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땅굴 대규모로 판 것이 금강산 발전소 때 백리 수도 도수라고 하죠. 땅굴을 통해서 물 내려오는 그 굴을 팠는데 거의 5만 명씩 10년을 동원해서 한 2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정말 호약도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도 그렇게 났고 그리고 북한에서 지하철이 대동강 이남에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석수를 못 막았거든요. 그런데 대동강도 못 넘어서 지하철도 못 만든 북한이 한강을 넘어서 그리고 또 땅굴을 파 올라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 들어오면 지하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걸 또 이렇게 양수기로 저쪽에서 퍼내야 되는데 서울까지 오려면 북한 쪽에서 지하 한 2km 밑에서 쭉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또 삽과 꽃갱이로 다 파내야 됩니다. 포약을 쓰면 우리가 다 듣죠. 그런데 삽질, 꽃갱이 소리 다 듣습니다. 예전에 70년대 비무장지대에서 다 들었는데 뭐 지금 파주랑 민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밑에서 자는데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다 발견될 수밖에 없고 또 설사 뚫었다 해도 유지도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땅굴을 파들여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발견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연대를 굴 안에다가 몰아였는데 우리가 입구를 꽝꽝 해가지고 봉쇄하면 연대가 그냥 땅굴에 갇혀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땅굴로 지금 침투를 기껏해서 파주 뒤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전세를 바꾸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땅굴이라는 것은 공격용입니다. 방어하는 자들한테는 한국의 후방을 겨냥한 땅굴이 필요 없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는 민족 개념 없애고 통일 없애겠다. 이건 뭐냐? 전쟁 못하겠다는 소리죠. 통일, 전쟁, 자기가 힘 있을 때 하는 건데 근데 북한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땅굴로 공격해가지고 뒤에 와서 한국 군의 배후를 치겠다.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무기가 얼마나 발전돼가지고요. 쏟아져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처치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70년대 시도에다가 이제 그만둔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솔직히 땅굴이 필요하다면 북한 보고 계속 파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력을 계속 소비해라. 지금 보십시오. 원산 갈마 관광벨트 짓다가 말았고 평양 종합병원 짓다가 말았고 건설 영역도 없는데 그 땅굴 파느라고 국력을 탕진하면 우리가 뭐 나쁜 일이 없습니다. 계속 파라고 하십시오. 땅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